오늘은 폼을 좀 제거해 볼게요. 요령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 카타카를 날을 조금 많이 빼주신 다음에 지금 이면과 이면을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잘라주는 거거든요.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밀착을 시켜서 쭉 이제 내려주는 거죠. 이렇게 잘라졌죠? 그 다음 이런 부분은 이제 요 밑면에다가 날을 좀 밀착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밀착을 시켜서 쭉 각도가 조금 중요한데요. 약간 이런 식으로 한 45도 정도 보다 조금 더 나가도 되고, 아무튼 90도보다 좀 많이 기울어서 칼날을 넣어줘야지 얘가 좀 잘 잘리거든요.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이 정도 잡은 다음에 각도를 한 90도 정도 되게 한번 잘라볼게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. 이게 한 번에 쑥 안 나가고 이렇게 톱질하듯이 해줘야 돼요. 각이 없으면. 그리고 보시면 지금 잔여물들이 좀 남아있죠. 좀 이게 제대로 카팅이 좀 깔끔하게 안 돼요. 각이 없으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을 주면서 해줘야지 밀착도 잘 되고 잘 나가요. 이 칼날의 상태가 좀 중요한데요. 이 칼날이 좀 좋아야지 쉽게 깔끔하게 잘 잘리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된 칼날을 써요. 블랙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날이 야무지고 단단하고, 날카로운 건 솔직히 좀 비슷한데 좀 덜 무뎌지죠. 쓰면 쓸수록 얘가 이제 날이 무뎌지면서 날카로움이 없어지잖아요. 그 무뎌지는 정도가 일반 날보다 좀 더 오래 간다,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.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이게 좀 단단해요. 이게 좀 두께도 좀 두껍고 해가지고 잘 안 부러지거든요. 커팅할 때는 날을 좀 이제 길게 빼고 이제 밀착을 하다 보면 날이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서 커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일반 약한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만 휘어도 분질러지면서 얼굴에 튀거나 뭐 몸에 맞거나 해서 다칠 우려가 있는데, 요거는 그나마 좀 덜 부러져요. 하지만 반대로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꺾인 상태에서도 어찌됐든 한계점에 오면 부러지긴 할 거 아니에요. 그때 부러지면 이제 더 심하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?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써보다 보니까 일반 날은 요 정도 하면 이제 부러지더라, 그걸 이제 감으로 알거든요. 그리고 이제 블랙날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휘면 부러지더라.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한계점을 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는데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나는 별로 안 꺾은 것 같은데 갑자기 팍 튈 수도 있거든요. 그게 좀 위험하긴 해요. 그러니까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요 칼날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. 칼날 한번 갈아볼게요. 대부분 카타칼이 비슷한데요. 이 뒷부분에 이렇게 빼는 곳이 있어요. 여기 손으로 좀 잡아 빼면은 뒤로 이렇게 빠지거든요. 이렇게 돼서 이제 오래된 칼날을 일단은 분리를 하고요. 새 칼날을 하나 빼가지고, 대부분 카타칼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낄 수 있는 곳이 있고요. 여기 맞춰가지고 뺐던 방향 그대로 부드럽게 넣어주시면 돼요. 구멍을 맞춰서 이 상태에서 쑥 밀어주면 결합이 된 거고요. 다시 이 뒷부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체한 카타칼날 있잖아요. 이거 이제 푸대 같은데 버리게 되면 이게 다칠 수가 있는데, 어떻게 다칠 수가 있냐면, 이거 무심코 이제 그냥 봉지에다 넣는데 나중에 저희가 쓰레기 다 이제 담을 때 보통 이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잖아요. 그때 이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.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. 실제로 저도 이거 쓰레기 봉투나 이런 데다 버리게 되면 그 부분이 좀 항상 불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타칼날 통에다가 이 뒷부분에다 이렇게 넣어서 버려요. 뒷부분에다가. 그리고 이 앞부분에 새 칼날이 없어지면 여기는 이제 헌 것들만 다 찼다는 얘기거든요. 이걸 뚜껑을 닫아서 이 상태로 버립니다. 그래야 좀 안전할 것 같고, 좀 불안하잖아요. 왜냐면 막 꾹꾹 손으로 누르는데 그때 또 피나면 안 되니까. 네. 여기는 조금 애매하네요.
이 단열재가 튀어나와 있고 얘는 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. 이런 거 어떻게 잘라야 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폼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. 이 틈새에 이 폼이 들어가서 충진이 되면서 단열 역할을 해주는 것 하나와 그 물체끼리 이렇게 좀 접착을 시켜주는 두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. 틈새에 들어가서 이 폼이 꽉 차 있는데 이 카타칼로 이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폼을 이제 잘라버리면 두 가지 기능이 다 없어지는 거죠. 틈이 생기니까 단열에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단열 성능도 없어지는 거고, 그 잘라주면서 위아래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접착이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. 튀어나온 것들만 싹 잘라야지 뭔가 이제 깊숙이 넣어가지고 고정 역할을 하는 거나 단열 역할을 해주는 걸 얘가 훼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. 저런 거는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. 직각으로 이제 코너 부분으로 된 곳은.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게 하는 거죠. 저 칼날이 더 위로 안 들어가게. 지금 한 요 정도 되잖아요.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저 상태로 살짝만 잘라주고, 이렇게 잘라줄 때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 라인을 맞춰주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것만 딱 떨어질 수 있게. 이해가 되셨나요, 여러분? 이해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먼저 한번 칼질을 할 거고요. 지금 땅바닥이 이 칼날 끝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는 뭐 힘을 줘도 상관이 없죠. 땅바닥을 쭉 지지를 하면서 일단은 한 면을 쭉 밀어주고요. 이 상태에서는 폼이 안 떨어지죠. 왜냐면 이쪽으로 한 번 더 잘라줘야지만 얘가 이제 떨어지는 건데, 중요한 건 여기서 자를 때 이 칼날을 깊숙이 넣어버리면 이 바닥과 이 스티로폴 사이에 그 우레탄 폼으로 해서 이제 충진이나 접착이 된 게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.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짝만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깊이를 보면서 싹 잘라주는 거예요. 그러면 딱 이렇게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만 딱 떨어지게 커팅을 하는 거고, 이제 잘라진 곳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. 이제 잘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, 처음에 이렇게 자를 때는 이 바닥이 잡아주기 때문에 세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, 이렇게 자를 때는 이제 폼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 깊이를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. 쉽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.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.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공간이 커팅이 돼가지고 이 사이로 단열의 성능도 없어진 거고, 얘랑 이 바닥과 이 폼으로 접착이 된 고정의 성능도 없어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죠. 단열 성능이나 접착 성능이 훼손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. 가까이서 봐서도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보셨기 때문에 아시죠?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. 사실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오늘 영상의 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 차이를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 무심코 이 커팅을 할 때 이거를 폼을 끝까지 잘라버리는 순간 단열의 성능도 뭐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. 비닐하우스는 완전 이 기밀이 중요하잖아요. 우리 음식 포장할 때 랩도 마찬가지고. 근데 어찌됐든 미세하게 저 부분에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저게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, 뭐 페인트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훼손이 되면 눈에 보이잖아요. 거기 이제 뭐 조치를 하면 되는데, 방금 보신 것처럼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.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다 해놓고 나서 보면은 이게 그 부분이 잘린 건지 안 잘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말 이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